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은 몸에 좋은 걸로 잘 챙겨 드시는데 일부 주방용품 때문에 정작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사용하는 주방용품들 중에 꼭 신경 써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고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건강에 해롭지 않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첫 번째는 바로 나무 식기류입니다. 집에 나무로 된 도마, 주걱, 수저 세트, 튀김용 젓가락 하나쯤은 있으시죠? 나무라고 하면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아무래도 거부감이 덜한데요. 그런데 이런 나무 식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무 틈 사이에 세균이 왕창 번식하게 됩니다. 나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틈이 많은데요. 설거지를 한 후에 육안으로 보면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 틈 사이에 제거되지 않는 이물질이 아주 많습니다. 2020년 홍콩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나무 목재의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나 틈이 있어 박테리아가 쉽게 침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최근 홍콩 매체에서는 2013년 중국에서 나무젓가락을 교체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일가족 4명이 암에 걸려 숨졌다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일가족의 사망 원인을 주방에서 사용하던 나무젓가락과 도마 등의 조리도구로 꼽았는데요. 그럼 나무 주방기구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여기에는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발견되었고 전문가들은 이 물질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 미국 FDA 자료에 따르면 아플라톡신뿐만 아니라 캄필로박터균과 같은 식중독 원인균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나무 도마의 틈 사이에서 길게는 며칠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독성학회장은 젓가락 미세 구조를 살펴보면 여러 틈이 있고 유기물이다 보니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아플라톡신이 번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세척과 건조를 잘 하면 아플라톡신의 번식 위험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무 식기류는 어떻게 세척하는 게 좋을까요? 나무 식기는 주방 세제로 세척하기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어서 부드러운 스펀지로 씻어내는 게 좋은데요. 그런 다음 물에 식초를 조금 풀어 씻어낸 후 물로 여러 번 헹궈내면 됩니다. 이때 뜨거운 물을 사용해버리면 나무의 틈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꼭 미지근한 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주방기구가 아닌 이상 나무 식기류는 마모되는 식기류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잘 세척하며 쓰시더라도 주기적으로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두 번째는 바로 수세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수세미가 새 걸로 바꾼 지 일주일이 넘어간다면 이 내용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매일 식사 후에 나오는 설거지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쓰는 게 바로 수세미인데요. 매일 쓰다 보니 대부분 물기를 머금고 축축하게 주방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 수세미에는 세균이 아주 드글드글한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가장 많은 가정도구 2위로 수세미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독일 푸르트방겐 대학의 한 연구팀이 14개 가정에서 수세미를 수거하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바로 대장균부터 살모넬라균, 비브리오, 헬리코박터 등 그러니까 흔히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박테리아들이 주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장균 이야기하면 화장실 변기를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수세미를 들이밀면 변기와 비교도 못할 것 같습니다. 독일 연구팀이 수세미의 세균수를 측정해 보니까 1세제곱센티미터, 즉 새끼손톱 정도의 크기에서 나온 세균수가 무려 250억 마리에서 540억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세균 가득한 수세미로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수세미에 이렇게 많은 세균이 있어서 수세미 살균법에 대해 많은 정보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수세미를 주방 세제로 세척을 하면 99.64%의 균이 제거되고
물과 베이킹소다, 식초는 99.76%, 락스이석액은 99.99%,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와 열탕 소독은 100%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독일 연구팀에 따르면 실험에서 수거한 수세미들 중에 정기적으로 살균하는 수세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균을 했다고 세균이 현저히 적은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살균 소독하지 않았던 더러운 수세미보다 오히려 질병에 관련된 세균이 많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완벽하게 살균을 하지 않는 이상 세균 때문에 위험한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살균 세척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는 매주 한 번씩 수세미를 꼭 새 것으로 쓰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다이소나 동네 마트 보시면 수세미가 3개에 1,000원, 비싸면 2,000원 정도 합니다. 수세미 자주 바꿔야지 하고 수세미 사다 놓으시고 지금 한 개만 쭉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남은 수세미가 서랍에 분명 있으실 겁니다. 우리 집 주방 위생을 위해서 앞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새 수세미로 설거지 하시는 건 어떠세요? 수세미를 고르실 때 한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수세미도 세균이 덜 생기는 수세미가 있는데요.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수세미가 그나마 세균 오염에 덜 취약합니다. 왜냐면 건조가 빨라서 세균 번식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펀지형 수세미는 두꺼운 편이라 물기를 최대한 짠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남아있는 물기가 있을 수 있어 세균 오염에 취약한데요. 그러니까 용도별로 여러 수세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되도록 그물망 수세미가 좋고 평소에 설거지를 다 끝내고 세제로 오롯이 수세미를 한번 헹궈서 잘 말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설거지 하실 때는 꼭 새 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세 번째는 바로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거나 음식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 쓰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면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것만 지켜주면 걱정 없이 전자레인지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제품에 기재된 숫자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우선 기억하기 쉽게 유명한 요구르트 광고 이 오 아시죠? 아니면 등산 갈 때 챙겨 먹는 오이를 생각하고 숫자 2와 5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은 바로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성분인데요. 70에서 100도씨의 높은 내열 온도를 지니고 있어서 전자레인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번 플라스틱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무독성 플라스틱이라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부터 젖병까지 안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플라스틱 용기에 쓰입니다. 또 5번은 PP인 폴리프로필렌 성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1에서 165도씨의 내열 온도를 지니고 있어서 고온에서 사용해도 쉽게 변형이 되지 않아서 가장 안전한 플라스틱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번 플라스틱은 내열성이 좋은 특성 덕분에 의료 장비부터 의료 부품, 반찬통, 주방도구 등에 많이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과 5번 이외의 플라스틱들은 어떨까요? 1번부터 7번까지 플라스틱들은 각각 용도에 맞게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데요. 하지만 2번, 5번이 아니라면 열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했다가는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비스페놀 A는 아주 조금만 노출되더라도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비스페놀 A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간 기능 이상 등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긴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BPA 프리, 즉 비스페놀 A가 없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반찬통으로 구매하실 때 될 수 있으면 BPA 프리 표시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2번과 5번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간혹 원가 절감이나 안전 불감증으로 내열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지 않는 식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숫자 2와 5를 확인해 보시고 숫자가 없다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컵라면입니다. 요즘에는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는 컵라면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마치 끓인 라면처럼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컵라면 중에서도 전자레인지 사용이 불가한 용기는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스티로폼처럼 보이는 컵라면 용기는 폴리스티렌이라는 재질인데요. 식약처에서 컵라면을 먹는 조건과 동일하게 100도씨의 뜨거운 물을 붓고 약 30분간 기다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몸에 해로운 휘발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폴리스티렌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했을 때 용기의 변형이 일어나며 몸에 해로운 물질이 용출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품 포장 용기에 안내된 대로 꼭 따라주시는 게 좋겠죠.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네 번째는 바로 오래된 프라이팬입니다. 집에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하나쯤 있으시죠? 온전하게 요리하실 때는 좋은 프라이팬 쓰시고 긁힐 만한 요리나 막 쓰는 용도로 벗겨진 프라이팬을 가끔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쓰시면 벗겨진 코팅제를 먹게 돼서 몸에 안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팅제가 아닌 알루미늄 때문에 안 좋은 건데요. 식약처에서 코팅 프라이팬 표면을 철수 세미로 벗겨내서 중금속 등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의외로 납, 카드뮴, 비소 같은 중금속은 코팅이 벗겨지는 처음에만 미량 나왔고 그 이후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루미늄 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알루미늄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에서 알루미늄과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연구 결과 알루미늄 섭취량이 많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2.2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연구진은 알루미늄을 하루에 1mg 이상 매일 섭취하면 치매의 전 단계인 인지능력 장애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알루미늄을 섭취하는 다른 경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호일이 있는데요.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쓰셨던 경험 있으시죠?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안 쓰게 되었지만 아직도 안전불감증으로 요리할 때 알루미늄 호일을 많이 쓰곤 합니다. 이 호일은 고열과 산성에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이 음식으로 용출되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고 이게 우리 몸에 누적되어 아까 말씀드린 치매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막 쓰는 용도로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남겨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을 위해 과감하게 버리시고 코팅이 벗겨지지 않은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다섯 번째는 바로 멜라민 수지 주방용품입니다. 집안에 있는 식기구 중에 매끈하고 단단한 표면 그리고 도자기와 비슷한 촉감의 그릇이 있으신가요? 그릇뿐만 아니라 주걱과 국자도 멜라민 수지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요. 이 멜라민 수지 주방용품은 멜라민과 포름알데하이드를 중합해서 만든 열경화성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재질이라 열을 직접적으로 받는 식기류에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이 멜라민 식기를 사용할 때 꼭 주의해야 하는 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 온도를 지키는 것인데요. 멜라민 주방용품은 내열 온도가 110에서 120도 이하에서 사용한 경우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열 온도가 높다고 하여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고온에 기름진 음식을 담거나 식초 같은 산성 음식을 반복적으로 담아서 그릇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금이 가거나 균열이 생길 경우 멜라민과 포름알데하이드가 용출될 수 있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멜라민 수지는 전자레인지의 고주파에 의해서 가열되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갈색으로 변하고 식기가 갈라진 것들을 종종 식당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열 때문에 변형된 모습들입니다. 식당에서 혹시 이런 식기가 앞에 있다면
다른 식기로 바꿔달라 하신 후 식사하세요. 세 번째로, 자외선 소독기에서 오랫동안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서는 멜라민 용기가 변색되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급적 자외선 소독 시 3시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게 좋고, 변색이 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시청할 수 있습니다.